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3. 29번째 책은 나관중의 삼국지가 되겠다. 나관중의 삼국지. 굉장히 긴 책이고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국지를 읽지 않고서 독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 독서 리스트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가장 중요한 책이 되겠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왜 이 책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삼국지 소개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어떤 특정 부분 일부만 공부하면서 삼국지가 어떤 책인지 그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공명 서사를 얻다. 적벽대전 부분이 되겠다. 주유의 요청을 받은 노숙은 주유는 오나라 총독이 되겠고 노숙은 그 밑에 있는 참모가 되겠지. 가장 높은 참모. 그 다음에 공명은 제가의 공명을 갖고 있다. 지금 유비를 떠나서 오나라하고 조나라, 위나라, 조조가 싸울 수 있도록 유비가 공명을 보낸 상태가 되겠지. 자, 적벽대전 부분이다. 공명은 노숙을 환영했고 두 사람은 앉았다. 노숙이 먼저 말했다. 나는 매일 군사 업무에 열중하여 오랫동안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공명이 말했다. 도독의 공족을 축하드리러 갔어야 하는데 나도 못 찾아갔습니다. 노숙은 아무것도 아닌 척한다. 축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공명은 미소로 대답한다. 도둑이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아보도록 선생을 보낸 일 바로 그 일입니다. 노숙은 놀라 그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명이 말했다. 도독이 장관을 조종해 조조를 속임수에 들게 했지만 조조도 아마 늦게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 계책으로 채모와 장면 두 장수가 죽었으니 동호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어떻게 공적을 평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모계와 우금을 수군 도덕으로 삼았는데 조조의 수군은 아마 곧 두 장수의 손에 망할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채모를 수군의 전문 장수, 수군의 전문 장수 채모와 장윤 두 장수를 조조가 스스로 죽이도록 계략을 세웠었다. 노숙은 오랫동안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공명에게 인사하고 일어섰다. 공명은 노숙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내가 이미 이번 계책을 알고 있었다고 공께서는 주유에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특이하는 마음이 생겨 나를 죽이려 들까 두렵습니다. 노숙은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섰지만 막상 주유를 만나니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명이 예측한 대로 주유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공명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 자기를 도와준 들어온 군사인데도 참모인데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오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공명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노숙이 만류했다. 공명은 없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조조일 것입니다. 구실을 만들어 공명을 죽이려 하니 두고 보시오. 그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 것이오. 무슨 구실로 공명을 죽인다는 겁니까? 노숙이 당황하여 묻자 주유가 말한다. 지금은 비밀이고 내일이면 알게 될 테니 그냥 지켜보시오. 이 주유도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그런 장군이었다. 있고 다음날 주인은 모든 장수를 막사에 모아놓고 공명의 출석을 청하는 사람을 보냈다. 공명은 기꺼이 참석했다. 자리를 정해 앉자 공명에게 이렇게 물었다. 조조와의 전투가 곧 있을 것이지만 수전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병기가 가장 필요할까요? 공명은 주저없이 말했다. 화살이 넓은 강에서의 전투에는 쉬고 있지요. 과연 선생의 생각은 저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중에 화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선생이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그러니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공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 도덕이 부탁하는데 어찌 몸을 드리겠습니까? 해주겠다는 거죠. 언제 화살 10만 개를 쓰실 생각입니까? 열흘 안에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조조군이 내일이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기에 열흘 동안이나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실기할 것입니다. 기회를 잃는 거지. 그렇다면 얼마 만에 된다는 말이오.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드리겠소. 사흘 안에 10만 개. 주유가 정제를 하고 진중하게 말했다. 진중에는 희언이 없으니 농담이지 희언, 농담이다. 공명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오. 도덕에게 내가 어찌 감히 함부로 말하겠어. 증거로서 불령장을 쓸 터이니 그때까지 화살이 못 만들어지면 중벌을 받겠어. 화살을 못 만들게 되면 주인은 속으로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뻐하고 즉시 군사를 불러 그 자리에서 제갈량의 불령장을 받았다. 10만 개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겠지. 그런 다음 그는 잔치를 베풀고 공명과 함께 연회를 즐겼다. 이번 일이 잘 되면 그늘에게 별도의 큰 답례를 드리겠어. 공평히 말했다. 오늘 늦어 일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날에 군사 500명을 남쪽 강가에 보내 화살을 전부 수거해 가십시오. 공명은 주유와 함께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병영을 떠나 처소로 돌아갔다. 노숙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명의 뒷모습을 보고 주위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아닐까요? 주인은 말했다. 죽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 내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서까지 썼으니 공명이 날개가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재료를 제때 준비해 주지 않을 것이고 상인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니 자, 이런 계책이 있었지 주인한테. 아무리 공명이라도 기한이 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그가 그때 가서 사죄하고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오. 비공은 공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나에게 보고해 주시오. 노숙이 방문하니 공명 그에게 원망을 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자경께 노숙을 말하는 거다. 자경. 주위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주위가 그것을 알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부탁했거늘 그대로 말해버리는 바람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달 안에 어떻게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겠어. 그러니 공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노숙이 말했다. 선생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시고 왜 나더러 구해달라고 하시나요? 공명은 주위를 둘러보고 은밀하게 말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공은 나에게 배 20척만 빌려주시오. 각 배에 30명의 군사를 태우고 배 위에 푸른 천으로 가림막을 만든 다음 그 안에 건초더미 1000개씩을 배 양편으로 쌓아 올려두시오. 만일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계책을 써서 사흘 안에 확실히 화살 10만 대를 위에 놓겠어. 뭔가 계책이 있나 보다. 제발 이번만은 주위에게 말하지 말아 주시오. 만일 그가 알게 된다면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될 것이오. 조조와의 전쟁의 중요한 사항이니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주시오. 노승은 이번 일로 공명에게 면목도 없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지. 공명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계획이 무엇인지는 결국 알 수 없었다. 노숙은 주위에게 돌아와서 공명이 배를 빌려달라고 한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공명은 대나무 깃털 악교 옷을 사용하지 않고 약속한 시간 내에 10만 대의 화살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유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았다. 뭐 어쨌든 사흘 후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노숙은 물러나자마자 즉시 회선 20척과 각 배별로 30명의 공명의 부탁사항이다. 군사를 대기시켰다. 그리고 배 파란 천을 덮고 잔디 더미를 안쪽 양쪽에 놓은 후 공명의 지시를 기다렸다. 첫날에는 지시나 움직임이 없었다. 그건 다음 날도 지나갔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경 무렵 공명은 사람을 보내 류숙에게 방문을 청했다. 류숙이 공명에게 와서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소? 공명은 미소로 대답했다. 같이 화살을 가지러 가려고 불렀습니다. 화살을 가지러 간다. 어디로 가서 가지고 옵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공명은 즉시 군사들에게 긴 밧줄로 20척의 괴선을 걸어 묵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해 가는데 짙은 안개가 하늘과 땅을 덮었으므로 강 한가운데서 서로 마주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안개가 심하게 낀 거를 이용할 모양이다. 공명은 밧줄로 연결된 20척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지만 안개는 갈수록 점점 더 짙어졌다. 짙은 안개를 통해 배는 오경쯤에 조조의 수채 근처에 도달했다. 공명은 병사들에게 서쪽의 뱃머리를, 동쪽의 배 후미를 향하도록 서고 일자로 늘어서도록 명령했다. 그런 다음 군사들에게 어지럽게 소리 지르고 북을 부지런히 울리라고 명령했다. 노승은 깜짝 놀라서 묻는다. 조조 군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쩌려고 이리 소리를 울려대시오. 공명이 미소로 대답했다. 아무리 조조라 해도 이 두꺼운 안개 속으로 군인들을 어떻게 내보내겠소. 우리는 수시나 마시면서 안개가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 돌아갑시다. 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한편 조조의 수체에서는 갑자기 북서주와 군사들의 함성 소리에 놀라 모개와 우금 두 사람이 급히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즉시 아래와 같이 명령을 내린다. 짙은 안개를 이용해 오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볼 때 반드시 매복을 쓸 것이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해군 군수들에게
한 번에 활을 쏘게 하여 방어토록 하라. 조조는 전령을 육지로도 보내 장여와 서왕에게 각각 3,000명의 군수를 이끌고 강가로 달려 주둔한 후 기습한 강동의 군사들에게 활을 쏘아 수군을 도울 것을 명했다. 조조의 명을 받자 모개와 울금은 공수에게 조조의 수치 앞에서 활을 쏘라 명령했다. 얼마 후 장여와 서왕도 공수들과 함께 육지에 도착해 모두 10,000명 이상의 군사들이 배를 향해 동시에 활을 쏘아대니 말 그대로 화살이 비오듯 떨어졌다. 조금 지나자 이번에는 반대로 공명은 뱃머리를 동쪽으로, 선미를 서쪽으로 향하도록 명했다. 배의 방향을 180도 바꾼 거네. 그런 다음 조조의 수체 근처로 향해 군사들로 하여금 계속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하니 화살을 배 위에 건조도미에 지르게 하고 화살을 배 위의 건조도미에 받았다. 드디어 해가 강에서 떠오르고 그와 함께 안개가 조금씩 사라졌다. 공명은 서둘러 기선의 방향을 돌아갔다. 20척의 양측에 세워진 불더미에는 화살이 가득 박혀 있었다. 공명은 군사들에게 일제히 외치도록 명했다. 중상, 화살 감사합니다. 중상, 화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조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쫓을 때에는 강동의 배 20척은 배가 가볍고 물살은 빨라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다. 조조는 땅을 치며 속았다가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공명은 돌아가는 배를 타고 노숙에게 이야기했다. 배당 5, 6천 대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강동은 하룻밤 사이 10만 개의 화살을 획득한 셈이요. 이 화살로 조조의 군대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10만이 아니라 20만이 된 거고 또 뭐 바다에 빠진 화살까지 치면은 뭐 엄청난 조조 측에 타격을 입혔겠다. 노숙은 말했다. 선생은 참으로 신기의 묘를 가지셨군요. 오늘 안개가 이렇게 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을 이끌면서 천문에 통달하지 않고 지리를 모르며 기문을 모르고 음양을 깨우치지 않고 은의 진도를 볼 수 없고 경세에 밟지 않으면 그 자격이 없는 법이요. 자, 장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이미 사흘 전에 오늘 안개가 짙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한을 사흘로 정한 것이요. 내가 주유가 열흘 만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서는 장인들과 필요한 재료를 모두 주지 않다가 열흘이 되면 불령장을 보여주며 날 죽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다 꿰뚫고 있었다. 주유의 계획을.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나를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 노숙은 공명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했다. 제갈 공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한 가지 예가 되겠다. 배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주위가 보낸 500명의 군사들이 강가에서 화살을 운반하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분명히 명했다. 배에 10만 개가 좋게 넘는 화살이 있으니 모두 가져가서 도둑에게 전하도록 하라. 노숙은 먼저 주유에게 가서 공명이 화살을 얻은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유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를 어찌하랴. 공명의 신기묘사는 내가 감히
다룰 수가 없구나. 자, 여기까지가 적벽대전, 삼국지 적벽대전 특히 일부 7, 8페이지 정도는 부분이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평생 한 번쯤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서 29번째 책 나간중의 삼국지를 공부해봤다. 전체적인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와 유비, 그리고 오나라의 송권이라든지 그런 대왕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삼국지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제갈공명, 제갈량이 되겠지. 자, 제갈량을 중심으로 한 이 삼국지, 우리 인생 평생 동안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서점으로 가서 삼국지 시작해 보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